그렇다면 만약에 감염 증상이 있는 주방 종사자가 계속해서 주방에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예를 들어 주방 종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. 감염병에 걸린 주방 종사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식품을 취급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손은 있죠. 진짜 좀 씻어야 돼요. 구토를 한 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대충 씻은 후에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한 후에 손을 씻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생 장갑을 재활용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감염된 사람이 만든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는 건 바로 손님이잖아요. 그러면 오염된 음식을 먹은 손님도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만든 음식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지만 감염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오염된 환경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감염이 된 사람이 식기를 만지면 식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화장실 사용 후에 손을 씻기 위해 만진 수도꼭지를 통해서도 또 손잡이를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도 식중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경이 만들어지죠.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면요. 주방 종사자에 의해 손님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손님의 가족 또는 친구 등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감염병에 걸린 주방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가 돼야 하는데요.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랍니다.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? 그러니까 누가 가게 해줘요.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까요? 가게를 봐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솔직하게 뭐 말씀을 일단 뭐 먼저 드리고 뭐 그거에 맞게끔 뭐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저도 생각해보고 사장님들한테 여쭤봐서 좀 방법을 좀 생각해볼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또 경기도 힘들고 사실 뭐 사람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니까 이제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더 출근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.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게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은 거죠. 조금 증상 이상하고 또 힘이 빠진다. 그러면은 대부분 나오는 편이고 피해 주기 싫으니까. 그리고 자기 뭐 급여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. 그렇죠. 아무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아무리 내가 아프더라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됩니다.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.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. 주방 업무에서 배제가 되지 않으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.